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뭐 시작하기도 전에 채팅창이 바쁘네요. 네시조니님께서 오늘 1착으로 오셨어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법과 상식님께서도 오셨고요. 두 번째로 오셨어요. 마음이님께서 3위군 이렇게 타이핑하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님께서 네 번째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그날이 오면 님께서 그 다음번에 또 인사하시면서 들어오셨었고요. 건의 숫자 5라고 하시고 오셨어요. 또 부산에서 또 다른 부산에서 님이신 것 같은데요. 다른 그 이름이 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아이콘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이디는 다른데 그쵸? 공교롭게 5번이라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마라님께서는 귀팅 하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 서로 조금 안면이랄까요? 좀 이렇게 처음 뵙는 분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또 계시니까 인사를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수우님께서도 오셨고요. 최혜원님께서도 오랜만에 오셨다고 인사하시면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콩이랑님, 네, 시작했습니다. 네, 수업은 아니고요. 저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네, 새날이 올 때까지님, 닉네임 다시 환원 되셨네요. 훨씬 좋습니다. 이 닉네임이. 예, 반갑습니다. 피노키오님도 바로 오셨어요. 네, 로나님도 오셨고요. 유구미님께서도 심콩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예, 네시조니님 항상 바쁘신 거 제가 알죠. 네, 항상 다녀가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와주셔서 이렇게 채팅 또 창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해주시니까 반갑습니다. 베네치아님께서도 오셨네요. 민키님 오셨고요. 최소나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레피리님은 빵가루 하고 이렇게 또 오셨네요. 레피리님은 참 표현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추측을 할 수 없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네요. 네. 부산에서님께서는 태블릿과 폰 두 개로 듣고 계신다고. 와, 능력자십니다. 네, 존 케이지님 심콩 하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라님께서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연누리님도 오셨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른 방송이 좀 제 시간에 끝나고 김 작가님 오늘 방송이 낮에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찾아주시는 여유가 생기셔갖고 저야 뭐 여러분들 뵈면 좋죠. 네, 성희모님께서도 오랜만에 오셨다고. 과하지 않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네, 앞으로 많이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연주님께서도 오셨네요. 안 늦으셨어요. 네, 그 이제 막 인사드리는 중입니다. 로맨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 이쪽 확실히 이쪽 채널하고 또 저쪽에 지금 심경수 TV, 이 한글로 된 TV 이쪽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할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확실히 노출이 좀 저쪽 채널, 이쪽 채널이 심경수 TV 원래 채널이 그 구독자 수가 좀 많아서 그런 건, 그래서 노출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지금 현재 저희 심경수 TV 원래 채널에서 구독하시던 분들께서 새로 지금 제가 서브로 두 번째 채널 만든 저 한글로 된 심경수 TV 저 채널 아직 구독을 안 하셔서 알람이 안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쪽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 확실히 숫자가 적긴 적어요. 예, 김생님께서도 지금 오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랜만에 만나시죠? 네.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또 이렇게 뵙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서로 만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군요. 삭제님, 닉네임이 임프레시브한데요. 삭제. 네. 그래요? 그 제가 저쪽 채널 할 때도 알림은 항상 제가 똑같이 올리고 있는데 제가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윤정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 경정권 삭제. 와, 이렇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진짜 멋진,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닉네임이네요. 네, 경정권 삭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아무도 모를 그럴 아주 강력한 닉네임입니다. 오늘은 그 김건희 씨 그 관련된 얘기, 국민대 논문 관련된 얘기. 그 제가 예전에 그 김건희 씨 논문을 두 개를 봤거든요. 직접 한참 막 시끄러울 때 이 채널 하기 전에 진보미학이라는 그 채널 개인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때 논문에 대한 뭐 그런 그 영상을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거 하려고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느낌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또 관련돼서 안혜옥 선생님을 제가 그 예전에 그 논현동 열린공감 사무실에서 뵌 적이 있거든요. 거기 방송 출연하러 오셨을 때 제가 배웠던 안혜옥 선생님 느낌, 그거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안혜옥 선생님 그 피의자로 그 국민의힘에서 그 고소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오늘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어져서 뭐 그 외에 박순애 지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분이 얼마나 엉터리인지에 대해서도 뭐 논문이 주로 이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뭐 아는 게 뭐 그쪽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 다른 말씀도 한두 가지를 더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준비된 거 말씀드리고 오늘도 준비한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인사드리고 있는데 페어우스님 오셨습니다. 페어우스님 오늘은 머리가 좀 덜 아프세요? 어제 머리 아프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컨디션이 괜찮으시기를 희망합니다. AJN님께서는 오늘 귀팅으로라도 참석해 주시는 게 어딘데요. 또 가서 와서 굳이 채팅창에서 인사까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콩이랑님께서 잠깐 또 어디 다녀오신 모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행히 페어우스님께서 컨디션 좋으시다고. 네, 세나리오 올 때까지님께서 또 콩이랑님께 인사를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그 오랜만에 여러분들 많이 뵈니까 또 제가 또 몸에서 엔돌핀이 또 쫙 올라오네요. 기분 좋습니다. 네, 이 원래 저는 규칙적인 생활, 특별히 제가 일이 많아서 막 밤을 새서 공부를 한다거나 뭐 책을 본다거나 하는 일 경우 아니면 보통 11시, 12시, 1시 사이엔 잠에 들거든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요. 보통 5시, 뭐 4시 반, 5시, 6시 전에는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방송 11시 하다 보니까 뭐 보통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15분 그 정도 하잖아요. 요즘은 뭐 1시간 15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평균. 그러면 이제 방송 끝나고 잠 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정리하고 잠 들려고 하면 1시. 그래서 근데 또 바로 또 잠이 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2시, 3시 정도 갈 때까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침 기상시간이 좀 늦어지는 패턴이 있어서, 게다가 요즘 좀 날이 덥잖아요. 저는 에어컨 틀어놓고 못 자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면 감기가 걸려요. 항상. 그래서 덥더라도 일단 잠자기 직전까지는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을 하고, 잠들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야 되거든요. 덥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잠도 아무래도 푹 못 자죠. 날이 좀 더우니까. 또 습하고 요즘. 네. 그래서 이래저래 뭐 잠을 많이 못 자고 컨디션이 좀 그런데, 하루 중에 요즘은 요즘도 날이 덥다 보니까 산책도 제 맘대로 못 하고, 하루 중에 요 시간 방송 준비하는 시간, 방송하는 시간, 방송 끝나는 한 2시간 사이 정도가 하루 중에서 제 컨디션이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기분도 제일 좋고, 여러분들 뵙고 얘기 나누고 하는 것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네. 블루사파이어님께서도 지금 들어오셨고요. 콩디담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누리님, 이 패턴으로 이제 계속 가야죠. 게다가 또 어제 여러분들 말씀하셔서 일요일에도 방송을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이제 방송도 하게 되면 더욱더 요 시간 요 패턴으로 고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채널 심경수 TV 원래 채널과 서브 채널인 저 심경수 TV 저 두 개 채널이 제가 생각하는 투 트랙으로 잘 운영이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요 패턴으로 더 고착이 되겠죠. 아무래도 보다 더 라이브 방송 위주로 하게 되고 또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 1시간 남짓 제 라이브 방송에 와주시는데 그냥 뭐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1시간 보내고 그냥 방송 오늘 잘 들었네, 여러분들하고 인사 잘했네, 기분 좋네, 이렇게 하기엔 또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그래도 그 방송 오늘 들었는데 괜찮았네, 뭐 예를 들어 뭐 음악도 괜찮았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네,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분이 나랑 마음이 잘 통해서 기분이 좋았네. 일단 기분이라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몸에 신체적으로 뭐 좋은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요. 예.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준비한 이런저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모르셨던 사실이라거나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보다 더 유익한 내용을 갖고 있다면 더 좋은 거죠. 네. 그러면 뭐 하루에 사실 공부를 한다 그래서 뭐 하루에 매일 뭐 하나를 맨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이게 새로운 뭔가를 하나 배운다는 건 참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일부러 시간 내주셔서 제 방송에 오셨는데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유익한 것들을 갖고 가시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던 그런 뭐 버릇이 그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뭐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을 주고받는 것이 참 기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 모르는 게 되게 많잖아요. 허당이잖아요. 그 여러분들께 막 여쭤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채팅으로 대답해 주시면 제가 또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오고 가는 그러한 그 관계, 배움을 서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서로 관계, 서로 존중해주는 이런 관계,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관계를 오프라인에서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뭐 뵙지도 못했고 뭐 어떻게 뭐 목소리도 못 듣는 여러분들께서 제 목소리 들으시지만 저는 여러분들 어디 사시는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고 대략적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 목소리도 제가 들은 바 없고 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예. 블루사파이어님께서는 무풍 제습으로 틀면 저희 집 그 에어컨은 좀 오래된 거라 네. 조금 네 한계가 있습니다. 네. 쿵디담님께서는 강아지 산책 시간하고 겹친다고. 네. 뭐 어떻습니까? 네, 제 방송 나중에 들으셔도 되고 산책 조금 일찍 마무리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뭐 조금 방송 들으시다가 나가셔도 되고 뭐 네. 조윤정님께서도 에어컨 못 틀고 주무신다고. 심 TV 좋죠. 네. 뭐 줄이시든 느리시든 뭐 그냥 심 뭐 이렇게만 해주시든 일단 그 제 존재만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주신다면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네. 연누리님께서는 토요일 빼고 엿새 하려면 부담 될지 않을까? 저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해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가 이렇게 편안한 관계가 서로 형성되니까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게 부담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다고 제가 막 버릇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좀 편안해지다 보니까 방송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덜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그 토요일 일요일 또 뉴스가 요즘 또 많고요, 주말 사이에.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정 힘들면 또 그때 가서 조정하고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블루사파이어님 그 음악적인 취향과 저의 선곡이 좀 비슷합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페어하우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체질이 막 강한 체질이 아니어서 몸살도 자주 납니다. 네. 연누리님께서도 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음악이 좀 맞으시나 봐요. 네, 제 취향이 좀 그쪽입니다. 그렇게. 예. 아로마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레피리님도 취향이 비슷하신 듯합니다.
아, 스카이블루님 조용히 말씀 들으신다고. 네, 큐팅 감사드립니다. 아, 존 케이지님께서는 선풍기 발 쪽으로 2시간 맞추시고, 네, 그 저는 한 30분 정도 맞추고 그렇게 잡니다. 네, 벽 쪽으로 이렇게 선풍기 정 더우면. 네. 아, 소국향기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돌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댓글에도 좀 남겨주시고 길게. 네, 이제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오셔서 인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그 김건희 씨 얘기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혜옥 선생님 제가 배웠던 그런 느낌도 말씀드리고요. 네, 그 먼저 그 김건희 씨 이 얘기를, 안혜옥 선생님 오늘 그 법정 아니 그 출두하셨죠? 거기 그 조사 받으시러 인터뷰를 보고 느낀 점과 그 인터뷰 후에 이런 각종 이 커뮤니티나 온라인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니까 저희 생각하고 비슷해요. 안혜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연누리님 쌀과자, 캐슈넛, 건포도. 그래도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거 드시네요. 네.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물 많이 드시고요. 예. 그 안혜옥 선생님은 제가 오늘 일단 오늘 느낌 말씀드릴게요. 그 본인도 그런 말씀을 인터뷰에서 해서 활자화되어서 뉴스로 올라왔는데 왜 그분을 국민의힘에서 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손해일 것 같아요. 아이고, 은혜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일단 안혜옥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열린공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는 과정에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은 끊임없이 몇 번 만나셨는지, 어떻게 만나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 때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딱 어느 정도 선을 딱 그어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느낌을 제가 갖게 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네,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예, 삼부토건 회장이 안혜옥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따로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거기에 어떤 사람을 동석을 시켜서 같이 만났는데 딱 인터뷰를 거기까지 한단 말이죠. 안혜옥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동안에도 이전에도 몇 번의 복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정도까지만 말할 것이다. 더 말하는 거는 그렇게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혜옥 선생님도 피해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말씀 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돼서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할 때 되면 그 일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득될 게 거의 없다고 봐요. 그 검찰이나 경찰, 검찰, 경검이 그리고 사법부가 완벽하게 안혜옥 선생님의 내용이나 인터뷰 내용이나 추가적인 그분이 덧붙이는 사실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링 한다고 하죠. 덮어버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안혜옥 선생님 같은 분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워낙에 이분이 무예를 하신 분이잖아요. 태권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논현동 사무실에서 이분을 완전히 처음에 뵀을 때, 저 그때 최동석 인사만사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촬영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에 딱 서 계시는데 그때 한창 막 핫할 때예요. 그 얘기가 안혜옥 선생님 이런 인터뷰 얘기가 막 열린공감 통해서 막 이제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저쪽에 딱 계시는데 체구도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으세요. 방송으로 이렇게 나와서 방송에도 여러분 제 얼굴이 딱 크게 나오지만 물론 크긴 커요. 제 얼굴이 작진 않아요. 전 그건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실제보다는 크게 나와요. 네.
그리고 노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카메라를 밑에서 잡기 때문에 더 크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 방송할 때는 항상 이 얼짱각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저쪽에다 달아놓고 항상 위에서 아래로 살짝, 네, 그나마 조금 갸름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고 하는 요 화면으로 나오는 거는 얼굴이 좀 크게 나와요. 근데 안혜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죠, 스카이블루님. 그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구조상 그 세팅이 딱 돼 있어갖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안혜옥 선생님 딱 뵀을 때 첫 느낌 뭐냐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그 처음에 저 누군지 몰랐어요, 그분이. 저 그 어두운 그 촬영하는 곳만 밝고 이쪽은 어둡게 해놓으니까 이 한쪽에 서 계셨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어디서 뵌 분인데 하면 습관적으로 왜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은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냥 뭐 엉거주춤이라도 일단 연세가 나보다 많으시다 하면은 일단 어디서 배웠는지 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그냥 대충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도 이렇게 딱 하셨던 거를 기억을 해요. 근데 와, 눈빛이 그거를 어려운 말로 안광이라고 하죠. 안광. 옛날에 뭐 소설, 무협 소설 같은데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눈빛이 눈에서 진짜 광채가 탁. 아니 저분이 연세가 많으셨다고 했는데 페아하우스님 딱 말씀하시네요. 안광이라고. 네. 아이고 꽁주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강나루님도 그 사이에 또 오셨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그리고 이 체구도 크지도 않으시면서 탄탄한 그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보통 사람은 확실히 달랐어요. 제 느낌은.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이 누군지 모르고 이제 그러다가 전 밖에 나가 있다가 저분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기자분들, PD분들에게 저분이 안 선생님, 그러니까 맞다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강하시다. 이러한 그 사사로이 뭐 이런 거 갖고 뭐 이렇게 막 장난을 치거나 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근데 또 사람 이름을 모르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방송 같은 걸 보면서 그분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얘기 들어보니까 굳이 다른 사람의 것을 뭐 욕심을 내서 뭘 할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 안혜옥 선생님께서 엮여 있는 상황이 어떤 그 김건희 씨로부터 뭔가를 뭘 하거나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뭘 취하려는 그런 포지션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내가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게 뻥이라고 명예훼손으로 하고 그게 뭐 허위사실이라고 하네? 참나 얘들 참 웃기네.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그 눈빛이나 그 태도에서 아마 수사관, 아주 베테랑 수사관이 아닌 이상은 압도당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게 편하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계속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분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것이 특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안혜옥 선생님 같은 분을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놓는 것은 오히려 저쪽이 아무리 이 사법부에 마사지 다 해서 양념 다 쳐놔서 뭐 검경과 사법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씨 편을 든다 할지라도 그 선에서 그냥 그대로 물러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돼도. 그래서 맞아요, 연누리님. 역사 공부도 하셔서 뭐 책도 쓰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멘탈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30년 전 것도 기억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54인데 나이가 5살 때 유치원 다닐 때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뻔했던 그 순간, 물론 그게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죠. 뭐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충격 같은 거여서 그런 이도 있겠지만 49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도 기억을 해요. 제가 살았던 그 집, 골목, 제 친구들 아주 디테일하게 막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적으로 40년 전 것도 그쵸 여러분. 50년 전 일도 인상적인 건 기억이 나시잖아요. 네. 아이고 까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살자님도 그 사이에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오십니다. 거의 지금 186명 정도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 케이지님 제가 나이가 많습니까? 네, 저 1969년생입니다. 예, 닭띠. 예. 그래서 제가 그 25년 전에 뭐 그 검사가 그 안혜옥 선생님한테 25년 전 걸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기억을 하죠. 그때 안혜옥 선생님 더 젊으셨을 거고 남성이었고 뭐 10번 뭐 나오는 말로는 10번 정도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10번 정도 만났던 여성을 어떻게 기억을 못해요. 그건 다 하죠. 그 정도면. 예. 그러니까요. 내시존이님 그렇게 여러 번 만난 여성이 없었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더더욱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주 흥미로운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마음 하나님. 그때는 놀랐겠지만 지금은 뭐 그냥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놀랐으니까 제가 기억을 하겠죠. 예. 심영보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심영보님. 네네. 수린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꽁주님 제가 어립니까? 근데 뭐 어차피 뭐 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굳이 위아래를 두십니까? 서운하게. 네. 블루사파이어님께서는 일부러 경찰이 키운 것 같다고.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에서는 현재 안혜옥 선생님은 이 좀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었는데 조금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될 상황인지. 예. 돌부처님께서는 3살 때 손가락 다치셨던 기억을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트라우마는 기억을 한다고요. 예. 4살적 기억도 생생한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새날이 올 때까지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예. 기억 다 납니다. 다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심영보님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안혜옥 선생님 조사를 받으셨다. 오늘 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그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뭐 정대택 선생님이나 뭐 강진우 기자님이나 뭐 그 여러분들께서는 이 안혜옥 선생님의 향후 그 행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본인들의 포지션에도 자세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아마 진보 진영의 시민들도 지금 안혜옥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안혜옥 선생님이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분명히 준비는 하고 대비는 했을 건데 그렇게 막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행분도 계셨다고 했고, 예.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안혜옥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하셨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매우 그거는 개인적이고 매우 친밀한 어떤 분위기의 어떤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안혜옥 선생님도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인터뷰는 하시잖아요. 같이 그냥 만나서 술 마셨습니다까지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상은 말씀 안 하시는 게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술을 마셨어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굳이 말씀 안 하시는 부분은 아마 제발 원컨대 검찰 경찰 조사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조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좀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다 아시죠. 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근데 안 믿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안 믿어. 그런데 만약에 안혜옥 선생님이 지금 촉발이 돼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정말
어, 좀 상황이 굉장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 내시준이님, 강 기자님 보셨는데 적나라하고 자세히 충격.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만 낙타 500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낙타 500. 예. 처음엔 저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낙타 500 자세히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그런 건 좀 늦거든요. 좀 다른 분들 다 아시는데 다 아시고 나서 1, 2, 3, 4, 5 띡 이렇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뭐든지 좀 이렇게 좀 늦는 편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61쪽 준비하셨대요. 예. 그래서 페어하우스님께서는 또 엄청 늦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때는 참 이분들이 아군인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 제가 이렇게 좀 안 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적군으로 싹 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상상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자꾸 왜 낙타 500 얘기가 나오지?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왜 그러지?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예. 스카이블루님 그 낙타로 사기를 치는 거 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 향후에 이 안혜욱 선생님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다들 저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특히 검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추이가 궁금해집니다. 동접자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귀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수요일 밤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센 언니 그분이 그래요? 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저런 일들 때문에 오늘 안혜욱 선생님 그 조사 받으시는 것이 앞에서 그 조사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하는데도 너무 당당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했습니다. 그 자세가 태도가 제가 진짜로 실제로 뵀을 때보다 더 당당해지셔 갖고 와, 저분 진짜 대단하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가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팩트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접자 수 많으시면 기분이 업되는 건 맞죠. 근데 좀 제가 겁이 나요. 이 겁이 나는 게 이 채팅창이 빨리 올라갈까봐. 그게 겁이 나요. 근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예, 아직은.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다가 오늘 또 공교롭게도 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논문 그분이 이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금 이 되신 분이 논문 관련돼서 문제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서울대학교 교수 하셨다는 거로 알고 좀 관심이 없으니까 보질 않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든 어느 대학교 교수든 대학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하시겠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하실 건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이 교육부 장관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개판이 돼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본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너그러우면서 경찰이라든지 일반 국민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엄격한 그런 태도에서 특별히 이 사람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건 논문 재탕 정도가 아니고요. 이분은
세너니 분이 어제 조사 받았어요? 어, 조사 안 받으신다고? 그냥 카더랍니까? 제가 말씀 이어갈게요. 이 논문은요, 보통 이 교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교수들이 보통 대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면 매 학기마다 혹은 이제 연간 단위로 1년에 논문 몇 편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논문이 몇 점 정도 포인트화돼요. 그래서 뭐 저 국립대는 덜해요. 국립대는 덜한데 사립대는 엄청나게 그 푸시가 있어요. 대학에서 그 연구 성과를 내란, 그것이 학교 그 평가할 때 다 들어가거든요. 교수 한 명당 논문을 몇 편 냈는지 그런 게 다 계산이 됩니다. 진급할 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뭐 그 어떤 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프로젝트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일에서 결과를 내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뭐 낼 거는 그거잖아요. 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그냥 가르치는 거지만 자기가 뭐 했다는 거 업적을 보이려면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 친구들도 방학 때 바쁘다 그러면, 야 너는 뭐 방학 때 학기 중엔 팽팽히 놀다가 뭐 방학 때 바쁘다고 난리치냐. 근데 방학 때 더 바빠요. 학기 중엔 수업하느라고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방학 때 바쁜데, 방학 때 바쁜 이유가 논문 쓰려고 바쁜 거예요. 그럼 1년에 논문 몇 편 어디 학회지 뭐 내야 되고, 영어로 되는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영어권에 있는 학술지에 내면 좋고, 그 학술지의 레벨이 높은 거 낼수록 포인트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포인트를 좋게 받으려면 좋은 논문을 영어로 된 해외의 좋은 학술지에 영어로 좋은 논문을 하나 빡 쓰거나, 아니면 그저 그런 논문들을 국내에서 여러 편을 쓰면 포인트가 비슷해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수들이 영어로 논문 쓰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택하는 방법은 국내에서 입맛에 맞는 그냥 소소 학술지에, 이거 일반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포함되어 있던 집단, 그룹 내지는 제가 아는 몇 분만 그렇고요. 나머지 분들은 안 그래요. 다 원래대로 FM대로 잘 하십니다. 일반화하지 마시고요. 많은 교수님들 공부 열심히 하고 논문 잘 쓰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몇 명만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소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를 해요. 그럼 이게 논문 내는 절차는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보내요. 그럼 학술지에 거기서 편집위원들이 보고 합격을 시킬 것 같으면 좀 고쳐서 다시 내세요. 이렇게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빠꾸를 놔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다른 데 못 내요. 그럼 몇 개월 동안 논문 기껏 써갖고 그거 빠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술지 자체를 내가 아는 사람들이 편집위원장으로 있거나 회장으로 있는데 넣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쪽이 몇 명은, 일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박순애 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제가 지금 보도되는 걸 보니까, 보도되는 게 그 정도면 이분은 공부를 거의 안 하신 분이에요. 보도되는 게 그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이분의 연구 업적들은 그냥 반복, 카피, 자기 거 카피, 셀프 카피, 뭐 제자들 거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 분이 사회부총리를 하고 교육부 장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짜증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사회부총리가 되고 교육부 장관을 하니까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국민대에다가, 이건 제 추측인데요, 쌍용그룹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 많은 학교 중에 왜 국민대를 갔겠어요? 김건희 씨가 쌍용그룹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대가 쌍용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박사 논문 써갖고 그걸 박사라고 타이틀을 달고 이런저런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육의 질이라는 게 도대체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교육의 질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공부를
엄청 잘하고 열심히 해서 뭐 제가 잘나서 뭐 박사가 돼서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부하는 게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체질적으로 공부하는 건 좋아해요. 책 보는 건 좋아하고. 근데 이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논문을 쓴 거, 그리고 학생들 가르친 거, 그거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시간 강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교수 돼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저는 최선을 다했고, 논문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 논문 지도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나 제가 뭐 되게 특별히 굉장히 학자로서 뛰어났다고는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전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솔직히 짜증나요. 1년 반 걸렸거든요. 저 박사 논문 쓰려고. 28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제가 말씀드린 요 뒤에 있는, 요쪽 뒤에 있는 요 논문, 저거요. 저거 쓴다고 1년 반 걸렸거든요. 근데 1년 반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막 우울증 왔었죠. 불면증 걸렸었죠. 뭐 면역력 떨어져 갖고 피부 질환도 있었었죠. 생전에 제 평생에 없었던 변비까지 있었었죠. 막 하여튼 보통 박사 논문 쓰면 사람들 링거 맞으면서 박사 논문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죽을 똥 쌀똥 엄청 고생하면서 썼는데, 아니 저런 분들이, 저는 그냥 김건희 씨한테는 저런 분이라고 말해, 저런 사람이라고 저는 솔직히 말해요. 저는 김건희 씨 논문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박순애 교수 같은 사람, 지금 저 교육부 장관, 부총 이런 분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선배들, 후배들, 훌륭한 교수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잘 대우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교육계에서 말도 안 되는 대우받고 자기 경력 속이고 막 부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진짜 저는 막 짜증나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런 거를 정화하고 그런 걸 걸러내기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계도 문제가 많아요. 그걸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몇몇 학교들은요, 자기 학교 학과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학술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논문의 질과 관계없이 거기에 뭐 유지, 논문, 영문을 쓰든 더 뭐 할아버지든 그건 다 통과시켜주게, 그냥 그렇게 서로 그렇게 암묵적으로 해준단 말이죠.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중에 일부였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일부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같이 있었어야 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찔림,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는 교수고, 우리는 박사고, 우리는 교수고, 우리 리그니까 이건 우리끼리 이렇게 해줘도 돼. 그냥 이런 게 의식이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강단에 섰을 때는 학생들한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한테, 저는 솔직히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예. 맞아요. DSM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딸이죠. 그 가족들 논문도, 그 논문도 제가 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문제예요. 그 무대가 해외일 뿐이고 그 논문을 영어로 썼다 할 뿐이지, 남의 거 도둑질해서 갖고 와서 베껴서 자기 것처럼 한 거는 똑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교육자로서 지금 이러한 상황, 김건희 씨, 예전부터 있었던 김건희 씨 그 논문이나 학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박순애 부총리 이 분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좀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대학교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비해서 경쟁력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대학교 경쟁력 있는 대학교 몇 개 안 될걸요? 대여섯 개밖에 없을걸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 중에서 한 상위 10위권 뭐 한 10개 정도 빼고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별로 없어요. 예, 이건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아시는 상황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또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참 그 내부 사정 돌아가는 거를 제가 다 알다 보니까 막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야 뭐 이제 마음 다 내려놓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니 제가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합니까? 왜 거기서 그 무리와 그 집단과 그 속에서 제가 그 짓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고혈압 혈압 올라가고 당뇨병 걸려서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훌훌 내려놓고 그냥 저도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포기하면 되거든요. 사람이 욕심 안 부리면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게 뭐라고 포기하자, 버리자.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자. 다른 사람들한테 죄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 마음 먹으니까 처음에 마음 먹기까지만 힘들었지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께서 서로 도움되는 인포메이션 이렇게 또 교환하시고 분위기 좋습니다. 이 심경수 TV의 이 라이브 방송은 이 시간에 딱 이렇게 얌전히 조용히 소곤소곤 편안하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에 필요한 정보들을 채팅창이 빨리 올라가지 않으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김건희 씨 관계된 안혜욱 선생님이 다시 또 그 이슈가 되었던 날이어서 어쩔 수 없이 또 김건희 씨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레피리님께서 당국대 수료, 템플대 MBA 수료, 교육학 박사 등 허위 총장 임명 등의 과정에서 허위 학력 사용도 발견하고 자신의 총장 임명에 자신이 투표하는 등 이거 저기 그 동양대 총장 얘기예요? 총장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동양대 총장 이름 뭐죠? 그 사람? 새날이 올 때까지는 왜 자꾸 술통에 빠진 뚱지라는 걸 자꾸 쓰세요? 그거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새날이 올 때까지가 훨씬 좋습니다. 닉네임 바꾸지 마세요, 제발. 네. 유구미님께서는 수다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그쵸 뭐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수다를 안 떨 수는 없고 최성애 맞아요. 최성애 이름도 까먹어. 저는 진짜로 제가 관심이 없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 뭐 좋은 거는 이게 보관하고 있지만 저랑 뭐 그렇게 별로 저하고 관계 없고 별로 안 좋은 건 전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페하우스님 감사합니다. 심경수 TV 한글 채널하고 심경수 TV 영어로 된 채널 2개 구독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 특히 요 심경수 TV 한글로 되어 있어요. 요 TV도요.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루 사파이어님 심콩 교수님 여성성이 좀 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성성이 있죠. 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50이 넘으니까요. 갱년기도 오고 50이 넘으니까 여성성이 많아지는 건 맞아요. 소심해져. 겁이 많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원천적인 이유인데요. 제가 혼자 컸어요. 그냥 외아들로. 그러다 보니까 소심해. 게다가 A야. A형. 트리플 A. 대문자로 트리플 A. 그러니까 보세요. 최악의 조건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A형이죠. 트리플 A형이죠. 혼자 자랐죠. 겁이 많죠.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어서 갱년기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쪼그라들 상황이죠. 당연히 이게 점점 가는 건 여성성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이거 말하면서도 되게 인정하기 싫어지네, 갑자기. 아, 참나. 야, 이 와중에 존 케이지님은 또 저랑 선을 그으시고, 아,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쿵띠담님, 저는 그냥 사회복지 박사일 뿐이지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어?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뭘 하면 무슨 박사가 돼갖고 그런 말을 하냐는데, 아니 제가 무슨 박사가 사회복지 박사고 노인학 박사지 무슨 다른 데도 무슨 박사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교수하는 사람들, 박사인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만 잘난 척하고 그것만 알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예. 얘기 보면 아시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예. 근데 뭐 굳이 뭐 그런데 뭐 박사라고 서로 뭐 이렇게 대단하다 뭐래요. 하나도 안 대단해요. 예. 그냥 그 분야에 조금 더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특화된 분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당연히 잘 아시죠. 확실하게. 예. 그런 입장이면 똑같아요. 그냥 학위가 있고 박사이고 뭐 그냥 그렇다일 뿐이지, 그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일 뿐이고 그거일 뿐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 친구들한테 얼마나 까이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이라고. 예. 그거 사실이니까 어떡해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으면 딱 발생하고 난 다음에 1, 2, 3, 4, 5 하면 이게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로는 아닌 거죠, 제가. 예. 오늘 이상하게 자꾸 제 말씀 이게 감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났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 그리고 어이구, 그 사이에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한 가지 또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상호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분 팬이었어요. 예. 우상호 의원이 나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원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합리적이고, 더더군다나 학생 운동 하시던 분이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9년도에 학교를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학생 운동 끝물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 한양대 총학생회장을 처음 봤던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운동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밑도 끝도 없는 어떤 호의적인 마음이 있어요. 과거에 리더였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다 있고 살고 그랬는데 우상호 의원을 국회의원 돼 갖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또 그런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나름 이렇게 이해되는 말씀도 잘 하시고 젠틀하고 나름 생각도 사고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대선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때 대선을 기점으로 지금 이렇게 넘어오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더더군다나 최근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수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죠. 이미 이분도 아주 열정적으로 지지자들의, 민주 시민들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이미 이분도 기득권화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처럼
앞장서서 나가서 파괴적으로 폭발적으로 열의 있게 정치를 할 스타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2, 3일 정도 뉴스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냥 계속 그냥 이 말로만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좌시하지 않겠다.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가면 참지 않겠다. 우리가 뭘 한다는 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멘트만 날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의원은 실제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 같은 거 계속 발의하시고, 한쪽에서는 뭐 이재명 의원을 뭐 계속 이렇게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와도 민생에 필요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하시는데,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도 아무리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비대위원장이면 비상대책위원 뭐 이런 거잖아요. 비상시급에 이 위급한 시급의 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나서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구미님 맞아요. 좌시중 뭐 이런 식으로 좌시충 좌시충. 그러니까 뭐 지켜보겠다는 포지션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저분도 조금 안 되겠구나.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냥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포기. 그리고 최근에는 그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지나치게 심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상호 의원에 대한 그러한 마지막 갖고 있던 그 어떤 호의적인 마음마저도 떠나보내기로. 그래서 정말 지금 여러분들 말씀처럼, 연누리님 말씀처럼 이재명 의원이라도 있어서 처음에 몇 명 의원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 그나마 다행.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으로 이재명 의원 당대표 돼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제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는데, 예전에 검사하시던 분이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제 커뮤니티에 오늘 올려놓은 글을 한번 보세요. 그 박태웅 선생님 페이스북에 그 글이 올라와 있어서 그 글을 제가 갖고 와서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전에 검사시고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신 분이 쓰신 글이래요. 이 글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내용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윤석열 후보 때 이재명 후보가 더 공격적으로 강하게 나가야 하고, 그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검찰공화국 될 거라고 예언을 이분은 하셨어요. 검사하셨기 때문에 거기 스타일을 아시니까. 그리고 이분이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먼저 기소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 기소할 거라고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대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성남FC 관련이 아킬레스건이 있대요. 뭐 카더라라도 할 수 없는데, 일단 예전에 검사였던 분이고 검사의 내부적인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 글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나름 네 그냥 뭐 이거 뻥이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그 이재명 의원은 성남FC가 약간 거기에 약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본인 아들 그리고 딸 사위 문제로 검찰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그쪽으로 털어서 기소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마 이재명 의원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검찰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건데, 거기에 맞춰서 부디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지율 1% 나올 때까지 버티고 한다니까요. 신경 안 써요. 지지율 뭐 그딴 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분이 여기 쓰셨더라고요. 어차피 그들은 지지율 따위는 신경 안 쓴다. 예.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윤석열 다음에 검사 출신 대통령을 또 뽑기 위해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몇 명을 준비를 시킬 것이다.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분이 조사해본 바로는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이재명 의원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더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쟤네들이 그건 못 건드린대요. 더. 그건 뭐 저희가 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여기에 쓰신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특검해야 된다고. 민주당에서 만약에 저쪽에서 이재명 의원이나 문재인 대통령 건드리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걸로 특검하면 저쪽에서도 맞받아치면 저쪽에서도 마음대로 못한대요. 그만큼 지금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양재택 검사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 김건희 씨가 만났던 것으로 알려진 그 양재택 검사, 김건희 씨 그리고 최은순 씨 그 관계도 드러난 물증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갖고 저 민주당에서 특검을 한다든지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면 저쪽에서도 마음대로 못할 거라고 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그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양재택 검사, 김건희, 최은순 이 문제는 자기네들끼리도 이거 쪽팔린 문제다 막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았대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 글의 맨 마지막에 가장 강조한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얘기예요. 강하게 해야 된다. 강대강은 강하게 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은 아무 관심도 없이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무식하게 막 밀어붙일 때는 국민들을 너무 개돼지로 보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밀어붙이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검사 출신인 이분이. 당연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온 국민이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이니시에이트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세게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이 제 몫을 못한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민주당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쪽에서는 그게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히고 건드릴 거라는 건 뭐 기소 어떻게 해서든지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강하게 그냥 하는 거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강하게 대응을 해야 그나마 우리 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글이 상당히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제 커뮤니티에 오늘 올려놓은 지금 현직 지금 이 시점이 현직이신지 이제 은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지금 현직이신 것 같아요. 곧 은퇴를 앞두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써놓으신 그 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박들은 안 하죠. 방해만 하죠.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된 후에 이 민주당 한번 이렇게 채로 한번 딱 털어야죠. 그래서 속가낼 사람들은 좀 속가내고, 그리고 이제 재정비해서 한번 들어가야죠. 유구미님께서는 보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콩이랑님 말씀처럼 공격할 것 너무 많아요. 저렇게 헛발질하고 있는데 왜 공격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당대표 되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 뒤로도 그 뒤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기대가도 되고. 그래서 청소해야죠. 백선 현지님.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돼서 한번 청소해서 좀 정리 한번 싹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저 국민의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유권자들의,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에 대해서, 현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세게, 좀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그거라도 보면 좀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막
그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이렇게 고구마가 막 얹혀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게 되려면 일단 그 현재 민주당으로는 안 되고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죠. 업그레이드 돼서 그쵸 여러분. 예, 혈압 내려가죠. 그러면 혈압 내려가죠. 머리 안 아프죠 여러분들. 네. 그게 이제 지금 7월이니까 다음 달 8월, 9월 뭐 날씨가 선선해지면 뭐 조금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무리 사람 많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혁 기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늦은 시각에 어떻게 또 오셨어요? 여러분들 심혁 기자님 오셨네요. 심혁 기자님께서 너무 정확한 지적이라고 해주시고, 유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인정사정도 없이 짓밟는 성향의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심혁 기자님 오셨습니다. 아유,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쿵 기자님 오셨네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으로만 가끔 뵙고, 그나마 최근에 방송도 많이 못 배웠는데, 건강 어떠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심혁 기자님, 심쿵 기자님 건강 궁금해하시네요. 봄의 알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고. 교훈. 네, 사람 아니죠.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니까 지금 이 유튜브에 정치 평론, 시사 평론 하시는, 이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정치의 ABC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정치 ABC를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를 모르니까, 정치를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정치는 권성동한테 맡겨놓고 장재원하고 짝짝꿍 하게 해놓고 마음에 안 드는 애는 잘라버리고, 그 어린애를 잘라버리고. 저는 사실 그 이준석 그쪽 그 대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어요. 거기는 조금 내가 봤을 때 좀 싸가지가 없거나 조금 애가 좀 얄미운 짓을 많이 한다? 뭐 이 정도지. 애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인간적으로 되게 못됐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인간 아주 못된 놈이다. 저거 사람 안 되겠다. 이 정도는 저는 몇 번 해본 기억이 없어요. 예. 대부분은 저는 그 이준석 대표한테 갖고 있는 감정은 너무 아이가 싸가지가 없다. 예, 버릇이 없다. 너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 뭐 그런 정도거든요. 예. 그렇죠. 예. 블루사파이어님께서는 나쁘다고도 하셨고, 당연히 저랑 또 다르실 수 있죠. 잘못 배운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나쁘다고 하셔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 유금이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게 저는 너무 보여서, 뻔히 보여서.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제 속마음이 그랬어요. 저 아이는 어릴 때 너무 이 정치를, 오래된 정치를 나이 든 사람들한테 잘못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인간적으로 막 그런 것까지는 저는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분들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악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잘못 배웠다는 분들 계신 것처럼 생각은 다 다르죠. 느낌은 다 다를 수 있고.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를테면 김기현 씨나 김기현 의원이나 그리고 곽상도, 권성동,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악함의 정도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검사 출신 의원들 그쪽 국짐은 거기는 진짜 못됐어. 하는 거 보면 너무 못됐어.
백두산 천지님한테는 이준석 대표 진짜 찍혔나봐. 근본이 나쁘다고 하셨어. 고현주님께서는 말은 많이 하는데 결론은 깐죽거리는 거 끝나. 그게요, 고현주님, 미국 애들이 그래요. 미국 애들이 말을 무지하게 장황하게 해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예. 그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되게 아팠어요. 막 혼자서 10분 동안 막 말을 해요. 그 막 10분 동안 막 뭐 이런 뭐 디스커스를 하면 혼자서 잘났다고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가만 들어보면 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너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보면 포인트 이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뭐 딴 얘기 이렇게 하냐 너는? 그러면 이러고 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굉장히 그 친구도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무려 하버드에서. 예. 그러니까 저보다 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잘나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쁜 정치를 또 배우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만 들어가 있어요. 예. 나이도 어린 사람이. 예. 뭐 네, 마음 하나님처럼 인사도 잘 안 한다고 뭐 얘기 들었는데 제가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악수를 청해도 악수는 안 하는 건 우리가 다 봤죠. 예. 특히 뭐 그 밥에 그 나물이긴 하지만 뭐 악수를 청하는데 어떻게 그 공식 석상에서 그래도 아무리 저 마음이 불편해도 그 상대방이 여잔데 여자가 그 상황에서라도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악수도 사실은 매너가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내미는 게 아니잖아요. 악수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악수를 내미는 거로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악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악수 매너는 소셜 매너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 와중에 서로 불편한데 배현진이라는 그 이상한 여자 의원이 손을 내밀었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악수 한번 해주고 넘어가면 되지. 거기서 또 악수를 안 해. 아유. 그래서 참 그거 보고 참 너도 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울진님께서는 주무시다가 깨셨다고. 네. 하여튼 그러게요, 울진님. 이 시각이 지금 250분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좀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귀팅을 하시고 계시고 채팅창은 굉장히 평온하게 예전과 다름없이 평온한 이런 속도로 올라가서 전 너무너무 편안하게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 이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아직 그리고 그럴 나이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김일환님께서 저를 한방 매기시네요. 역시 인기 채널이라 점점점. 인기 채널 제가 열심히 해서 더 분발해서 인기 채널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재밌는 나라님께서는 사내 커플이라고까지. 근데 그 소문은 맞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 배현진을 조금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해요.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떤 이런 태도나 그런 눈빛, 얼굴 표정 뭐 이런 거 보면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또 저렇게 끌리기도 하나보다 이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처음에 그 안혜옥 선생님 말씀을 주된 그 이슈로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그 안혜옥 선생님 뵙고 불현듯 예전에 제가 그 노현동 사무실에서 배웠던 그 인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심혁 기자님께서 이준석이 구애하다 차였어요? 또 심쿵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신뢰가 있는 거로 이준석이 구애하다 차였어요? 그거 진짜였네요 그게. 늦게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심혁 기자님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요 뭐 인사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각인데 심혁 기자님 어떻게 오늘 대기신지 네 마음 하나님 네 진짜로 계세요. 예 진짜로 오셨어요. 시간이 되시면 가끔 오세요. 예. 그래서 삐져서 그런가?
그래도 T를 그 공식 석상에서 그러면 좀 그렇죠. 예. 심쿵 기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심쿵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 12시 무려 12시 신 패밀리 맞습니다. 은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12시 지금 15분 다 돼가거든요. 예정보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몰래 오셔서, 심혁 기자님 오셔서 듣기는 들으시는구나. 굳이 또 채팅을 안 하시고.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노나라 촬영하러 가서 진짜 오랜만에 뵈어갖고 인사 한번 드렸습니다. 네, 심 패밀리라서 좀 자주 뵈야 되는데 요즘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각이 좀 늦고 또 정해진 시간 정도만 딱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또 룰이기도 합니다. 심경수 TV 물론 구독 많이 하시고 계시고, 지금 귀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심경수 TV 한글로 된 TV 여기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심경수 TV 이 라이브 방송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음악,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취향이 비슷하다고 또 칭찬해 주시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오늘 그 선곡한 음악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요.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 인사 나누시고, 심혁 기자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또 탐사 결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미디어 비평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디어 비평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